통합이론 강의 15번째인가요? 네. 법률행위 부관.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취소했죠.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런데도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취소 사유,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죠.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그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까?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권이 있다. 상대방. 상속이 생각하자 그랬죠.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상대방에게 하라. 행사의 자유가 있고 명시묵시 불문하며 분류식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반하는 의미가 생기는데 제한능력자 특칙이 있었죠. 선악불문하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하면 되고요. 취소 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마지막 취소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임의 추인, 취소권 포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전이경, 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그 중에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에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라. 이런 것들이 취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부관이란 부가된 약관의 뜻입니다. 부가된 약관을 줄임말인데 법률행위에 부가된 약관인데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약. 근데 일반적인 특약과 조금 달라. 일반적인 특약은 특별한 약정을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부관이란 놈에 의해서 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해요. 부관 때문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즉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사실, 이게 부관이 됩니다. 의의를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종류는 조건과 기한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며, 조건은 정조건과 해제권이 있고, 기한은 시기종기 외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조문 147조부터 154조까지 일단 조문을 154조는 준용 규정이니까 153조까지를 달달달달 암기하시고 뭐 이해 안 되면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판례 몇 가지 결론을 암기해 두시면 부관은 이해 못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관을 공부하실 때는 나 이거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기한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념 잡아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37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증여하겠다. 자, 갑과 을 사이에는 증여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하지만 을은 37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상가 건물 내놔라는 권리가 발생을 해요. 권리가 발생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을이 37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요 37회 시험 합격, 을의 37회 시험 합격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갑이 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하면 중단을 해요. 중단을 한다는 건 을은 100만 원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즉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해요. 어떤 경우? 시험 합격한 경우. 그래서 위에 거는 시험 합격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장래 사실이고
밑에 거는 시험 합격이 증여기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장래 사실이 됩니다. 세 번째, 성년이 되면 오피스를 주겠다. 자, 을이 성년이 됐어요. 권리가 생기지요. 즉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성년이 될 때까지 100만 원씩을 줘. 그럼 성년이 되면 중단하니까 결국 성년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 두 가지는 을이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 장래 사실이죠. 을이 지금 미성년자예요. 장래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죠? 기한은 근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성년이 되면 오피스를 주겠다. 자, 성년이 언제 되는지 확정이 되어 있죠. 반면에 갑이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는 죽는데 언제 죽는지 모르죠. 죽는 날짜가 불확정이야. 개 용품을 너한테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사실과 개가 죽는다는 사실은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긴 한데 성년은 날짜가 확실한 거고 개가 죽으면 날짜가 불확실한 거죠. 근데 어쨌든 장래 발생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기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성립 아니에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사실이고요. 갑이 부과했죠. 당사자가 부과했어요. 이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건 부관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허가, 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겠죠. 자, 부관의 개념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한 다음에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고요. 시험 합격, 그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면에 성년이 되거나 개가 죽었다. 이거는 발생 여부가 확실하죠. 이렇게 조건과 기한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조건은 다시 정조건과 해지 조건, 기한은 시기 종기 또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부관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못 하신 상태에서 부관을 보시면 그냥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개념 숙지하세요. 자, 조건. 의의가 있고 조건의 종류. 자, 조건의 종류. 정조건과 해지조건이 있었죠? 정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지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을 물건을 외상으로 사되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넘겨줘요. 즉,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이, 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결국 대금 완납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조건이죠. 약혼예물수수는 증여계약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약혼반지, 약혼예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증여계약의 효력은 언제 소멸해요? 결혼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죠. 결국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리,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약혼예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붙여요. 그러니까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못 붙입니다. 그다음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단독행위에 못 붙여요. 단독행위, 엄수표행위에 못 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다. 가단어수. 가장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비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조건이 있고요. 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된 조건이 있고요. 행위 당시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조건은 아니죠. 그죠?
이런 걸 가장조건이랍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들 어떻게 처리하는가? 151조가 있어요.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151조 2항 3항 지금 미리 외웁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기정조, 기해무가 뭐고 불정무, 불해조가 뭔지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기. 자,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 성취 전과 후가 다르다. 성취 전에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8조. 조건부 권리 처분 149조. 그 다음 조건 성취 여부와 관련된 반신의 행위 150조. 이렇게 되죠. 조문 조건이 성취됐다. 147조.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항. 해줄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2항. 다만 당사자가 특약을 할 수 있는가? 3항. 이렇게 147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요. 해당무, 홍당무가 아니고 해당무, 부터존재, 성취 대슈. 자, 이렇게 일단 키워드를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뼈대예요, 조건에서.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시험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조 조건 성취 후의 효력이죠. 정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정조건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해주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지요. 조문 자체를 냅니다. 장래효죠. 근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하니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죠.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갑일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해놓고 을이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상가 건물을 팔아버림으로써 을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렸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148조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을은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이 생긴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게 권리예요. 기대권이라고. 그 기대권을 시험 합격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처상보담 암기할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는 을이 시험에 붙어서 상가 건물을 내놔. 그랬을 때 갑이 안 주고 다른 놈한테 팔아넘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을은 자신이 시험에 붙었을 때 상가 건물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걸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물권법에서 보여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37회 시험에 합격하면 을은 을에게 상가 건물을 주겠다. 을은 상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시험에 합격하면 권리가 생기니까 정지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가.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다. 150조 반신행위. 자,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어. 을이 시험에 붙으면 갑은 상가 건물을 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반면에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이 생겨. 즉 이익을 받아. 이렇게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각각 신의 성실에 반하여 쉽게 말하면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성취시켜버려.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를 주장할 수 있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을 성취시키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반신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특히 1항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조건 성취 안 됐죠. 근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죠. 대법원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2항 이미 성취 기성조건. 그게 정조건이야.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그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기해무 무효. 조건이 범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 불능 조건이 조건이야 정조건이야 불정무 무효 이렇게죠. 그래서 아까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그렇게 암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141조 아까 봤죠? 조건 성취 효과.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갑일에게 1월 10일 날 매달 학원비를 증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중단하죠. 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럼 그때부터 중단하는 거죠. 따라서 미리 이미 다달이 줬던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죠. 다만 각과 을 사이에 시험 합격 전에 갑이 을에게 줬던 학원비를 을이 돌려주기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죠. 요게 사망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가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권리 보호 및 처분 148조 처분금지 149조 처상보담. 아까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 요거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1월 10일 날 시험 합격하면 상가 근무를 주기로 했어요. 을은 이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을은 1월 10일 날 가등기를 해놨다가 시험에 합격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대권을 보전 미리 확보 보전 다른 말로 미리 확보 이런 의미로 보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실행위 아까 암기하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성취를 방해했으니 성취 안 됐잖아. 근데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냐. 판례 문구 그대로 신의 측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은 때가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되는 때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암기하시고요. 가장조건 불정무 불해조 기정조 기해무 그대로 암기하세요. 판서 노트에 보면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이 예를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놓은 건데 이 예를 설명을 드리면 얘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 해가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뜨면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웬만하면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해하고 싶은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입증책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과 을 사이에 왼쪽 거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다툼이 생겼어. 어떤 다툼이냐? 을은 그냥 증여하기로 했잖아. 내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갑은 내가 언제 그냥 증여하기로 했냐?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했지.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을은 일반적 법률행위 증여를 주장하고 있고 갑은 정조건부 증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증여가 정조건이 붙어 있냐 아니냐 이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직 상가 건물 못 줘. 너 시험 붙어야 줘. 이렇게 아직 증여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 라고 합격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범죄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행위는 이 증여는 정조건부 행위임을 증명해야 돼요. 이 행위는 이 증여는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는 게 이게 해당무예요. 즉 갑은 지금 이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무 붙어 존재가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건은 정조건부 증여 이미 밝혀졌어요. 37회 시험에 합격하면 주기로 한 걸로 밝혀졌어. 그 다음에 뭘 다투고 있냐? 을은 시험에 붙었으니 내놔. 갑은 증명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증여는 효력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을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조건 성취됐다는 사실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해당무, 붙어 존재, 성취됐슈 이렇게 외우시고
그 의미는 이렇게 파악을 해두셨다가 이 문구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1번, 2번 문구가. 자, 1번, 2번 문구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대로 앞머리 따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해당 무, 2번 성취 대수, 혹은 1번이 이렇게도 나온다. 이렇게 붙어있다는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요. 아시겠죠? 암기하세요. 답을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기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죠.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나눴었죠. 그 중에 특히 종교관에서 이렇게 기약을 한 놈들이 있어요. 임대차 기한을 2026년 1일부터, 이게 시기임은 분명하죠. 근데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근데 갑이 을에게 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할지 말지는 불확실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기한이 아닌 거죠. 종기가 아닌 거죠. 결국 이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어.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말씀드렸는데 이 불확정기한이 사실은 정조건하고 대단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구별관계는 대부분 판례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기억할 거, 아니하니 조건을 암기해 두세요. 아니하니 조건. 이게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에 친하지 않은 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가 가단어수죠. 근데 여기서 어수를 빼요. 엄수표 행위는 엄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지급 날짜를 박잖아요. 그 지급 날짜가 뭐예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와 단독행위. 그리고 하나, 엄수표 행위는 빼고 하나를 추가해. 뭐? 소구표 있는 행위. 소구표 있는 행위는 절대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기한부 행위도 기한도래 전과 후로 나와서 효력을 따로 봐야 되죠.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 갑일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트를 주기로 했을 때 그 의뢰 권리, 침해 금지. 그 의뢰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는데 부정가와 마찬가지로 부시가,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도 가등기할 수 있다. 갑일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트를 주기로 했다. 을은 그 권리를 성년이 됐을 때 확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해 줄 수 있다. 부정가, 부시가. 도래 후, 시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어. 그걸로 끝. 소구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한의 요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일단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하고 포기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상실 사유 중에서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특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판례 문구를 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한은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정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뭘로 구별하느냐?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는데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임대인이었고 을이 임차인이었는데 을이 임대차 끝나고 집을 비울 때 갑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어요. 나중에 을이 다시 찾아왔어. 도대체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집이 아직 안 나갔다. 집이 임대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갖고 돌려주겠다라고 약정을 했어. 그건 알았다 그리고 돌아갔어. 여기서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주택이 임대가 되면 을은 찾아와서 보증금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결국 주택이 임대가 되면 부관이 되는데 이 주택이 임대가 되면이 정조건이냐 불확정 기한 즉 시기냐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정조건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요. 임대가 불가능해지면 예컨대 갑이 주택을 매각했거나 주택을 누군가에게 증여했거나 주택을 철거했거나 그럼 주택 임대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갑은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달리 해석을 하란 말이죠. 뭐라고 해석하느냐? 부관이 붙은 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주택이 임대되면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관이 붙은 행위에 있어서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가 불가능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 아니 조건. 근데 이건 어때요? 아니죠.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매각을 했거나 철거를 했거나 그런 때도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불확정기한이다. 즉 보증금 반환 같은 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예요. 그죠? 여기에 부관이 붙어 있다면 그 부관은 변제 기한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발생할 때, 주택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되었다.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거다. 따라서 갑은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주택을 매각을 한 때, 철거를 한 때도 기한은 도래했으니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런 판례가 되는 겁니다. 정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 특히 아니 조건 기억을 해두셨다가 판례 문구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니 그럼 불확정기한으로 봐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라 이거죠. 그죠? 아니하면 아니해도 돼. 그럼 조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장래형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그렇게 되죠. 기한의 이익, 특히 기한의 이익이란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통신사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년 약정했어요. 아직 2년 안 됐어.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럼 다달이 통신비 할인받아. 이런 게 기한의 이익입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가 불분명하면 채무자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하고요. 암기. 중간에 통신사 옮길 수 있죠. 나 통신비 할인받는 이익을 포기하고 통신사 옮길래. 하지만 통신사에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니까 중도 해지 수수료 위약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이런 뜻이죠. 154조는 준용 규정이라고 그랬죠.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니까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와 기한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특히 보존, 부시가 부동산에 관한 정족근무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각과 을 사이에 김치냉장고를 12개월 할부하는 매매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부금을 내면 되죠. 근데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을은 기한이익을 상실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뭐예요? 남은 원금 전부를 일시에 갑에게 납부해야 되잖아요. 다달이 할부금을 나눠낼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되니까 을은 남은 원금을 일시적으로 갑에게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을이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냐? 바로 아니면 갑이 을에게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원금을 한꺼번에 일시납하세요. 해야 기한이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정족근무 특약이라고 하고요.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형성권적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바꿔서 주문죠.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걸 형성권적 특약으로 출제하거나 당사자가 주장 청구해야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이 도래한다를 정족근무 특약이란다. 이렇게 내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바로 도래하는 게 정죄, 주장 청구에 도래하는 게 형성권적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는데 어떤 것인지 불분명해. 정족근무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특히 대법원 판례는 명백히 정족근무 특약이 아닌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니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한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게 원칙이 될 겁니다. 요 정도가 부관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론서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의의는 했죠. 개념 요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습니다. 범죄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합니다. 장래 발생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부과했습니다. 이게 부관의 개념 요소입니다. 세 가지. 장래 발생 여부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이렇게 되죠. 조건 발생 조건 성취 불발생 불성취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죠. 그죠? 기한의 도래 이렇게 되겠죠. 조건 범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갑이을과 정역역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생각이 있었으나 표시 안 했어. 그럼 조건 없는 거죠. 그죠? 조건은 표시해야만 되겠죠. 정지, 조건의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암기,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해지 조건, 효력을 소멸시켜. 판례 하나, 약혼예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 근데 2번은 뭐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되면 계약은 무효다. 그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지 조건. 가장 조건 151조 1항, 2항, 3항. 1항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2항 기정조 기해무. 3항 불정무 불해조.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가단어수. 그죠? 다만 예외 단독행위 중에서 특히 어느 채무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갑이을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어. 근데 갑이을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 37회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면제해 줄게.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단독행위입니다. 거기 조건 붙였죠? 가능하다. 또 하나가 요거 나중에 해제 가서 볼 겁니다. 해제권도 단독행위예요. 근데 여기에 정조건 붙일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 성취 전 2개.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반신행위 150조 1항이야. 특히 다시 한번 1번 판례 조건 성취가 방해되었을 때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언제 성취한 것으로 볼 것이야.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신의 측에 반하는 방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딱 이런 식으로. 조건 성취 효과 원칙 장래요 1항이야. 예외 소급표 3항. 그죠? 입증 책임 해당 무 부터 존재 성취 대슈. 그죠? 반가로 번 키워드 해당 부터 해당 무효 주장자죠? 누구예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터 존재를 주장하는 자. 반가로 2번은 성취되었다, 성취됐슈, 유효 주장자,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죠. 암기하세요. 기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 시기 종기, 판례 하나. 종기를 뭐라고 정했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거 종기다 아니다? 아니다. 불확실하다. 그죠? 반면에 임대인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하겠다. 그럼 임대인이 죽을 때까지 임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임대인은 반드시 죽잖아.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불확정 종기가 되겠죠. 불확정 종기.
그리고 반가로 3번. 정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아니 조건,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한다. 어떻게? 부관으로 붙여진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한다 조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해야 한다.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석해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판례 나와 있고 2번, 3번까지 내용이 됩니다. 기한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소급표 있는 행위 절대 못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한부 행위로 기한도래전 148조, 149조 준용. 기한도래 후 152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고 소급표 규정이 없으니 절대로 소급표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취소나 해제와 같이 무권대리 추인같이 소급표 있는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 조문 153조 1항, 2항. 그 중에 포기한다, 상대방이 하지 못한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 하면 포기 못한다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 법에서 규정한 게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게 있는데 특히 법에서 규정한 거 중에 민법에 규정된 거, 그 중에 388조, 그 중에 1호. 저당권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어.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 못 믿죠. 그러니까 야 지금 원금 다 갚아. 나 너 묻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규정한 게 있고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종류라 그랬죠. 뭐하고 뭐?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뭘로 추정?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그 결과 원칙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일단 추정을 하니까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부가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염없어요. 근데 이해해서 푸는 것보다 제가 체크해 드린 걸 암기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위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민법 총칙 내용들 전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요건 본 거잖아요. 그죠? 그 효력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잖아. 그 당사자에게 생기는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권. 그거를 물권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